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장님. 숫자 갑자기 좀 튀었습니다. 이거 설 연휴 여파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 연휴 여파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요. 예. 지금 이제 과거에 2.5단계를 계속 유지해 왔을 당시부터 보면 이제 그런 확진자 수의 추이의 선행 지표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동량 예. 변화입니다. 근데 1월 초까지는 2.5단계 이후로 계속 이동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재생산 지수가 0.7, 0.8, 그 유행이 이제 억제되는 쪽이었었는데 1월 초 이후로 계속 그 이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후로는 보통은 수도권 이동량이 증가했었는데 비수도권 이동량이 또 이제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1.1, 그러니까 한 명 1.1명을 감염시키니까 이제 확산 추세에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간의 이제 연휴나 이런 주말 동안에 이런 검사 건수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조금씩 어느 정도는 그 안정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량이 지금 갑자기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이동량 자체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이 좀 어떤 확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설 연휴 이전에도 계속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생산 지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집단 발병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위험한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산발적 감염으로 이렇게 소리 없는 전파들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국적인 영향을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확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드디어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요. 이게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날 약속하고 안 나타나고 나면 백신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오픈을 하면 10명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하게 맞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분이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분 못 맞거든요. 그날 접종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도.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맞을 수 있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어떤 시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10명씩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남는 그런 인원들은 나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어느 일정한 날짜에 같이 맞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이런 폐기되는 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국 임상이 아니고 영국 그 선행 결과를 보면은 대단히 65세 이상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65세 이상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제 논문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 114만 명 엄청난 숫자의 이제 환자들이 포함이 됐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연구 단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너무 적게 포함을 시켜갖고 지금 그 이제 충분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이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군은 4분의 3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는 큰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연구를 해서 이제 화이자하고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두 이제 백신 접종군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 이제 이 1차적인 그 효과를 보는 걸 갖다 입원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이걸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함된 군들, 어르신들 중심의 군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94%, 화이자는 85%.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실제적인 리얼월드에서는 더 효과적인, 그 어르신들한테도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1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효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충분한 어느 정도의 그런 특히나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좋은 근거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미국 임상 기다릴 필요 없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임상을 이제 기다리는 게 좋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잘 정형화된 그런 이제 연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때 실제로 접종하는 연구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상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0몇 명 이상이 이제 포함된 연구가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식 발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식약처에서 또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서 접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총리가
화이자를 65세 이상의 경우 먼저 맞히겠다는데 방역 당국은 딱 그건 아니다.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꼭 지금 상태랑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혼선이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일단은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기다리자고 했기 때문에 예. 남아 있는 백신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게 화이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우선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접종이 구비가 되고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으로 되는 대로 빨리 접종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히 어떤 그 관심을 끄는 거는 중증을 막을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백신의 이제 효과가 백신이 이제 안전하냐, 이제 유효하냐 이제 두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제 유효성은 원래 잘 연구되는 거에서는 이제 그 확진자가 PCR 검사로 몇 명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리얼월드에서 했기 때문에 예. 얼만큼 중증 환자를 막아주느냐를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결과일 수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화이자의 경우는 16세 이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16세 이상 접종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한테 효과가 있던 백신이 아이들한테 안 들을 리가 별로 없고요. 예. 어르신들한테 안 들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임상 연구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그 연령대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화이자는 지금 16세 이상을 포함시켰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70%의 이제 전 국민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요구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전 국민 한 90% 이상을 맞아야지 그 정도를 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결국은 소아청소년들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6에서 17세,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는 12세 이상의 임상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연구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16세가 아니라 폭을 더 넓혀서 예. 이제 접종이 더 진행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가요? 백신에 보통? 보통 백신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죠. 근데 아. 이제 그 백신 임상 연구라는 건 어디가 타겟을 맞춰서 하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심의 그런 독감 같은 감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젊은 사람들의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들이 이제 주로 임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예. 됐던 거고요. 여기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소아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임산부에 대한 연구들도 또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게 토탈로 해서 결국은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임신부의 경우는 그런데 아이를 금방 낳은 분들 그 모유 수유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모유 수유할 때는 일반적인 그런 사백신들은 크게 영향이 없고 접종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산부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마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수유하시는 분들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가 된 상태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잘 진행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스라엘은 이미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임신부 연구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나는 임신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봤더니 접종하고 났더니 이제 예.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한 4,000명 정도 그런 임산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다행히도 이 임산분들이 이제 뭐 다른 군보다 더 사망이 높지는 않았고 또 태아의 경우도 사산이나 뭐 이런 뭐 저체중아 생사는 그러니까 태어난 경우는 이제 별로 높지 않다고 예.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조금 약간 코로나19 걸렸던 산모에게서 난 아이들이 조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의료진들이 계속 오래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왕절개에서 일찍 이제 출산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금 봐서는 코로나19가 아이들한테 크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산모가 또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 자료가 부족할 뿐이지 위험하다는 근거는 아직 크게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접종 시작되는데요. 그 접종할 때 주의할 점 좀 정리해 주시죠. 근데 접종할 때 예. 이제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이제 독감 백신이랑 다르게 이제 좀 보관이나 이런 유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맞아야 되는 군과 준비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그런 준비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잘 할 거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있을 땐 사실 이제 접종하기 전날 막 과음을 하시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한 상태로 이제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전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접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이제 접종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 접종 이후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당 10명 내외로 해서 아나필락시스라는 굉장히 예. 위중한
중증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접종 후에 15분, 많이 가야 30분 안에 나타나고 그런 경우 의료기관 안에 잘 관찰되는 상태에서 확인이 되면 에피네프린의 이런 주사들을 통해서 뭐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냥 집에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 후에 잘 의료기관에서 잘 관찰하고 좀 최소한 30분 정도는 계시고 이제 가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는 좀 의무적으로 예, 의료기관에 머물러야 주시는 게 되는군요.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날 열나면 어떡합니까? 맞는 대상자분 중에. 이제 그 접종에 이제 절대적인 금기와 상대적인 금기가 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열이 나는 경우는 사실 접종 대상에 들어가진 않고요. 아, 예. 그리고 급성 질환,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라도 이게 급성기로 왔다거나 장염도 굉장히 심하게 급성기로 왔던 그런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담당 의사의 문진 과정에서 예진 과정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열은 무조건 안 되는군요. 미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38도 이상 뭐 이런 고열이 나게 되면 접종은 중단되게 되고요. 예. 이제 뭐 미열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느낌이고 실제로 측정했던 체온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예. 뭐 가벼운 감기 기운이나 설사 한두 번 이런 걸로 이제 접종을 못 하지는 않지만 예. 그게 급성기 그 감염의 상황이다 또는 코로나19가 뭐 호흡기 증상인데 의심된다 이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접종이 불가하겠죠. 예. 그 옷을 뭐 어떻게 입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그 백신 접종을 결국 이제 요 상완에다 예.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꽉 끼는 이제 그런 긴팔 옷을 입게 되면 이게 잘 노출하기도 어렵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의외로 또 이 외에 다른 곳은 이제 허벅지밖에 없는데 예. 좀 이게 곤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상완에다 못 넣는 경우는 허벅지에 놓기도 하는데 이건 대부분 아이들 얘기고 예. 여기 뭐 기부스를 했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의료진의 그런 안내에 따라서 접종을 언제 진행할지 바로 진행할지를 그 당시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허벅지에 놓을 수도 있긴 있군요. 성인의 경우도. 보통은 이제 소아들이 그렇게 많이 놓는데요. 성인들도 여기 다 못 놓는 경우는 여기 뭐 그 근육이 별로 없다거나 무슨 상처가 있다거나 깁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예. 드물게는 이게 허벅지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되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변이 가능성 우려가 많은데 부스터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영국발 변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남아공발 변이가 이제 정말로 이제 전 세계적인 우세종이 된다라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해야 되는 것까지도 미리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